보통은 스트레스가 많고 생활이 불규칙적인 현대인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팔이나 다리, 등이나 가슴, 배 부위에 소아청소년 비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소아청소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는 것처럼 그 병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서지연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성 건강에 대하여 유용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산후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출산 후 여성의 몸의 변화, 그리고 한방에서 보는 산후조리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가 여성분들께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그 소설을 책으로는 읽어보지 못했지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는 보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리고 저도 이제 워킹맘과 전업주부를 모두 경험해 본 입장에서 영화 주인공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머님들, 근래에 출산하신 분들도 비슷하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성분들이 엄마로서 가지는 고민이 아마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가지고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전혀 새로운 역할인 이제 엄마라는 역할을 맡고 새 생명을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모습, 이런 모습이 비단 김지영 씨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 사회에서 맨날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랑만 이제 단 둘이 있게 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고독감, 그리고 외모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존감 저하, 요즘 산모님들이 잘 돌보아야 할 감정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산모님들께서는 이전처럼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 못지않게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바뀐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이에 따른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도 아마 그 중요한 산후조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새로운 생명들이 또 태어나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것도 예전이나 지금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후조리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흔하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증이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 산후조리를 잘못하면서부터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후조리를 잘 못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통이라든지 손목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팔꿈치 통증이라든지 이런 관절 통증부터 손발에 저림이나 아니면은 시리는 증상, 그다음에 출산 이후부터 생긴 변비, 출산 이후부터 생긴 불면증, 그 이후부터 생긴 다한증 등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산후의 조리를 잘 못해서 생긴 증상은 평생 계속 간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이러한 증상은 가만히 기다려서는 쉽사리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이 산후조리를 잘 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산후보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고, 주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차가운 것을 피하는 등 산후의 몸 관리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산후조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 여성이나 유럽 여성들이 산후조리 모습이 소개되면서 우리는 너무 산후조리의 필요 이상으로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국 왕세 좀비 케이트 미들턴이 출산 당일에 아주 높은 하이힐에 원피스를 입고 아주 완벽한 미모를 자랑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371을 지키고 외출을 삼가며 조리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분만 후 30분 정도의 샤워를 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시원한 주스를 마시고, 그다음에 회음부에는 차가운 찜질을 하고, 산모를 위한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샐러드, 주스, 빵 같은 것을 먹고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일들을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산후조리는 잘못된 유산이고 우리는 산후조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인종적, 체질적인 특성 때문에 산후조리에 더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인계 여성들은 골반이 넓고 둥글어서 출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한국 여성과 아시아계 여성들은 골반이 이제 타원형이면서 좁아서 출산이 좀 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인 여성보다 골반이 더 벌어져야 아이의 이제 둥근 머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더 무리가 가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리는 것이죠. 아시아계 여성들의 분만 시간이 초산일 때는 30분 정도, 경산일 때는 1시간 정도 분만 시간이 더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여성들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육에서 만들어내는 열도 적다 보니까 외부 온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이 적은 아시아계 여성들과 이제 비슷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산후조리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종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인종과는 다르게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백인 여성들 중에서도 산후에 우리가 말하는 산후풍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까요? 인종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그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이전과는 바뀐 생활 양식에 맞추어서 계승하는 것이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산후의 여성의 몸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출산 이후에 이러한 몸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기간을 산육기라고 합니다. 개인에 따른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만 후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생식기의 복구 과정은 거의 끝나고 그 이외의 전신 회복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부터 100일까지는 전신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임신 과정에서 손실된 칼슘이 채워지는 시기는 출산 후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예일 대학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간격이 1년 미만인 폐경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4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연구팀에서는 임신을 한 다음 임신까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소실된 골밀도를 회복될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몸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동시에
육아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아이 보느라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이러다 보면서 과로와 피로가 계속 이렇게 가중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섭생을 잘 하지 못하면 산후풍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산후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늘어난 작은 사이즈에 맞추어 여성의 몸이 유연하게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임신 상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은 전신 관절과 인대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자궁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골격도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절과 인대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줄여서 골격이 보다 이제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울러 출산 당시에 이제 골반 인대가 원활하게 늘어나서 분만이 될 수 있도록 골반 인대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신축성이 생기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실 관절 인대가 다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면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인대가 튼튼하게 잡아줄 때와는 다르게 조금만 힘을 써도 통증이 오거나 무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완된 인대는 원상태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아울러 임신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 체중은 허리, 무릎, 발목 등에 이제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여기에다 이제 육아와 가사일로 팔과 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은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까지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면 좋다고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산후조리는 임신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기여를 나누어서 한 생명을 이제 잉태하고 길러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임신과 출산의 전반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혈의 소모가 매우 큰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임신에 임해야 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 임신 기간에도 편안하고 출산도 순조롭고 산후조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신 전에 적절한 체중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과체중이라면 임신으로 인해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갈 수가 있고 너무 저체중이거나 영양이 부족해도 임신을 유지하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육량이 너무 적은 분이라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아시아계 여성에게 산후풍이 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은 근육량 때문인데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면 온도 변화에도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산 후의 체력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한의학에서는 자궁경락이 위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자극적인 음식, 술, 과도한 카페인이나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담백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산모의 위장도 편안하고 기혈이 잘 길러지므로 엄마와 아이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획하에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임신을 하면 산후조리 과정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신 중에도 이미 산후조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출산 과정이 순조로울수록 산후 회복이 순조롭고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산 때보다 경산일 때 출산도 빨랐고 산후 회복도 좀 더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임신하고 계시다면 먼저 순산을 위한 몸 관리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순산을 하면 출산 시 에너지 소모와 무리가 적고 회복은 빠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임신 시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식사를 적절하게 관리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 중에는 음식 조절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산모가 맛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기를 권하고 그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체중이 많이 느는 경우가 흔한데요. 식사 중에 포만감이 느껴지시면 더 이상 과식하지 마시고 식사는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이후에 그 체중이 갑자기 다 줄어들 것 같지만 아이와 양수의 무게를 제외하고는 지방이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은 계속 관절에 부하를 주게 되고 이후 감량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신 12주부터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하체의 근력을 키워나가기를 권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요가나 걷기 운동을 통해서 하체의 근력을 키우면 출산할 때 난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허준 선생님이 임신 중이라고 너무 적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여라,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이시니까 너무 과하게 무리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에 맞는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방에서는 산후 여성의 몸의 특징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기혈이 극도로 허한 상태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혈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후에는 기본적으로 허약해진 기혈을 잘 보충해 주면서도 어혈은 어혈대로 잘 나가게 도와주고 기혈의 운행이 원활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산후조리약을 출산 초기에 복용하면 산후회복을 돕고 산후풍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몸이 극도로 허한 상태이므로 보온에 힘써야 하고 그렇다고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날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기혈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땀을 내게 되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속설에서는 뜨겁게 몸을 지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하되 차가운 바람이나 냉기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찬 음식과 찬 음료는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산모의 모든 몸의 결합 조직이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요. 따라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도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후에는 딱딱한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양치질을 할 때는 이제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즈를 이렇게 손가락에 감아서 잇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의 성생활은 출산 때 생긴 회음부와 질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산후 6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산후 100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이른 성생활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결혼 연령이 급격히 늦어지면서 35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하는 고령 임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임신 합병증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고 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령 임신이 예상되는 산모분은 임신 전부터 꾸준히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로 임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산후조리 기간도 충분히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후조리할 때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랜 조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는 한방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한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군기조혈음이라고 산후회복에 많이 쓰이는 처방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일본의 한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군기조혈음을 복용한 산모들은 자궁의 퇴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헤모글로빈, 염증 수치, 혈장 단백질 및 알부민 수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저널에 2005년도에 실린 논문에 또 따르면 군기 조혈음을 복용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우울감이나 불안함이 한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기 조혈음이 산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감은 분만 후에 여성 한 50에서 80%에게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출산인 경우에서 보다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 불면, 양가적인 감정, 눈물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결여된 느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방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리고 왜 산후조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방에서는 산후 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연구, 산후조리에 한약이 도움된다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 Q&A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손목과 어깨가 점점 아파집니다.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많이 아픈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지인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조리를 잘하면 산후풍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산후 6개월이 지났는데 손목과 어깨가 점점 아파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다 보니 속설에 따라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는 것 같은데요. 간혹 출산을 하고 난 뒤 생긴 증상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이분처럼 다시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한의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이나 주변에서 첫째 낳고 여건이 안 되어서 조리를 잘 못하고 고생하다가 둘째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에 각별히 유의해서 몸을 돌보았더니 고질적인 통증과 불편감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기 전후에 몸 관리를 정말 잘 하시면 그때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몸에 워낙 무리가 많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지금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먼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특히 이제 산후풍에 특화되어 있는 한방 치료를 받으시면서 영양 섭취를 고루 잘 하시고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몸을 관리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하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욱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후풍도 발생한 즉시 빠르게 대처하여 치료하는 것이 치료가 잘 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래 걸린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산후풍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셔서 한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의학에는 특별한 의학적 원인은 없는데 지속되는 산후풍 증상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그에 따른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풍 증상은 기혈과 관절이 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침 몇 번으로 낫는 질환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르는 원인을 살펴 한약을 꾸준히 같이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원인에 맞는 한약을 복약하시면서 침치료도 병행하시면 치료가 잘 되고 한의학이 잘 치료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산후풍입니다. 오래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는 영역이니 포기하고 지내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후조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축복의 시기인 동시에 여성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가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돌봄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일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전통적인 방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겠으나 인종적으로 출산 이후의 회복이 더디고 한기의 약한 특성을 고려해서 산후조리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지혜가 녹아있는 한약 처방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